안녕하세요. 화요일 오전의 행복한 음식기행 3도 3입니다. 누구나 추억과 함께 떠오르는 특별한 맛,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 때면 속을 뜨끈하게 해주던 그 맛이 그리워지는데요. 누구에게나 추억으로 남아있을 그 맛, 바로 순대가 아닐까 합니다. 이맘때 시장 골목을 누비다 보면 뽀얀 김이 오르는 곳엔 늘 사람들이 몰리죠. 순대국밥 한 그릇, 쫄깃한 순대 한 접시, 소박한 맛으로 소문난 순대 골목이 허기진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 충남 천안으로 추억의 맛을 찾아 떠납니다. 달다. 시골 장터에 가면 늘 생각나는 맛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서민들의 허기진 속을 채우던 순대. 선선한 가을바람 불어오는 천안에서 그 뜨끈한 추억을 맛봅니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하다는 고장 충남 천안. 천안은 교통의 요지로 전국 어디서나 오고 가기 편한 곳인데요. 여행을 더욱 달콤하게 만드는 건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입니다. 천안에 들르면 누구든 꼭 한 번은 먹게 되는 호두과자. 부드러운 빵 안에 고소한 파당금, 그리고 바삭하게 씹히는 호두 알갱이까지. 호두과자는 80년 세월을 이어온 오랜 추억의 맛입니다. 기차를 타거나 또 고속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요 천안에 오면 이 호두과자를 꼭 사가곤 했는데요. 어찌나 달콤하고 고소한죠. 그런데 이곳 천안에서 이 호두과자가 유명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천안 호두과자가 시작된 곳. 광덕산 자락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한 작은 절인데요. 바로 이곳이 광덕사입니다. 아담한 규모의 광덕사는 그 유래가 신라 선덕여왕까지 거슬러 오르는 천년 고찰입니다. 큰 볼거리는 없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꼭 만나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광덕사 보화로 앞에 있는 천연기념물 광덕사 호두나무입니다. 400년을 살아온 귀한 이 나무가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의 뿌리가 된 나무입니다. 지금 제 앞으로 이렇게 아름드리하게 서 있는 나무가 호두나무인데요. 약 400살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 광덕산에 처음 이 호두나무가 전래되고 또 심어진 곳이라는데요. 그래서 천안에 광덕산 호두가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광덕사 호두나무는 우리나라에 전래된 최초의 호두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 우리나라에 처음 호두 열매를 가져온 유청신이라는 인물의 공덕비도 만날 수 있습니다. 광덕사 호두나무를 시작으로 광덕면 일대에 재배되는 호두나무가 지금은 25만 그루가 넘는다고 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그리고 따사로운 햇살 한줌에 올해 역시 천안 호두가 알알이 여물어갑니다. 든든하게 속을 채우고 뜨끈하게 마음을 위로해줄 추억의 맛을 찾아 나선 길. 그 맛있는 여정의 길목에서
천안 삼거리를 만납니다. 천안 삼거리는 삼남으로 통하는 분기점으로 예부터 장돌뱅이, 길 떠나는 나그네들이 꼭 거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천안 삼거리 네, 흥타령의 배경이 된 곳 천안 삼거리입니다. 아, 정말 이곳에 와보니까 능수버들이 있네요. 네, 이곳 천안은 예로부터 한양에서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를 가기 위해서 꼭 들러야만 했던 교통의 여지였다고 합니다. 그 옛날 길을 오가는 이들이 지친 몸을 쉬어가곤 했던 천안 삼거리. 이곳에서 지난주 건강한 먹을거리를 맛볼 수 있는 웰빙 식품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경천순대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일반적으로 보던 순대랑은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이거 무슨 순대예요? 네, 이 순대는요, 네. 그 기존에 있는 병정대도 맛이 있지만은 젊은 층들과 아이들, 뭐 이렇게 다양한 층 고객들을 만들기 위해서 네. 카레를 넣고 만든 카레 순대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병전 순대가 야채가 70% 돼 있지만은 네. 요거는 야채 비율을 조금 줄이고 네. 카레 비율을 한 5% 정도 넣고 그다음에 고기를 좀 많이 넣은 게 특징적으로 다른 순대랑 조금 차별화를 준 그런 순대입니다. 카레 순대 맛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먹어볼게요. 한번 잡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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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 순대를. 맛이 괜찮나요? 맛있어요. 맛있죠. 그리고 네. 또 색다른 맛이 또 날 거예요. 기존에 있는 병전 순대보다. 정말 이 참치 때문에 순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카레 순대를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카레의 독특한 향이 이 잡냄새도 없애주면서 네. 굉장히 맛있는데요. 병천 순대로 유명한 아우네 장터에 5일장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뻥튀기네요. 와, 바로 튀기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쵸? 우와. 달다. 난 튀겨졌어. 시골 인심은 장터에서 나눠봅니다. 방금 튀겨 따뜻한 뻥튀기 한 움큼에 넉넉한 마음이 오갑니다. 여기 병천장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해요? 전통 순대가 제일 유명하지. 순대 좋아하세요? 좋아. 아우네 장터에는 20곳이 넘는 순댓집이 몰려 있는데요. 1960년대 우시장에 소를 팔러 온 상인들이 순댓국밥을 즐겨 먹으면서 병천 순대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병천 순댓골목엔 뜨끈한 추억을 찾는 사람들로 연일 붐빕니다. 고기도 많이 드시고 푸짐하니 국물도 잘 구수하거든요. 어디가 오셔가지고 함께 왔습니다. 따끈하고 뽀얀 국물에 담백하고 쫄깃한 순대가 듬뿍 들어가 푸짐하고 넉넉한 그 맛. 여기에 건강까지 챙겨 넣습니다. 우와, 엄나무도 들어가고 지금 보이는 게 몇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대여섯 가지 들어가요. 파뿌리, 네, 그리고 엄나무, 뼈도, 네. 예, 돼지뼈예요? 사골뼈. 사골뼈만 써요. 친근해서 좋고 맛있어서 더 좋고 추억이 담겨 있어 더 진한 그 맛, 병천 순대. 가을이 깊어질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맛입니다. 정말 담백하고 맛있네요. 엄나무가 들어가면 국물 맛이 담백하고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몸에 좋다고 많이 좋아하셔요. 또 엄나무가 들어감으로 해서 피를 맑게 해주고 맛있고 고기 육질이 부드럽고 아주 좋아요. 천안 사람들의 전통 순대 맛을 찾아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주실까요? 네. 진립순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진잎이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이 진잎순대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만드신 거예요? 1월 1일 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배도 부르고 여럿이 나눠 먹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돼지 창자 속에다가 찹쌀을 넣고 진잎을 넣고 해서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진잎순대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네. 진잎순대는 이게 무청하고 배추로 만든 진잎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 두 가지를 섞을 거거든요. 우선 무청을 갖다가 네. 물에 한번 헹궈서 한번 삶아줘요. 짠기를 좀 빼시는 네, 짠기를 빼면서 얘가 좀 부들부들해지게 해서 한번 삶아줘요. 네. 그리고 요거는 찹쌀을 불려가지고서 한번 쪄낸 거. 찹쌀밥. 찹쌀을 쪄서 넣으세요? 네, 그냥 일반 쌀 불린 걸 넣으면은 네. 쌀이 설리고요. 간은 이 빠금장으로 할 거예요. 빠금장에다가 소금 약간에다가 네. 근데 콩알이 살아있는데 빠금장이 뭐예요? 예전에는 네. 된장이 그렇게 흔한 시절이 아니었었어요. 겨울을 나고 나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김장 드시고 난 다음에 국물이 남잖아요. 네.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메주를 빻아가지고서 김치 국물에다 섞어서 부뚜막에서 한 2, 3일 숙성시켜서 빨리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빠금장이에요. 섞어주면 돼. 진잎순대는 담백한 채소에 천안의 향토 음식인 빠금장을 넣어 만드는 색다른 순대입니다. 이대로 이렇게 모양 만들어서 팬에다가 싹 구워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누룽지처럼. 네, 맞아요. 추억과 전통을 담고 그리고 자연에서 얻은 소박한 재료를 담아 알차게 순대 속을 채웁니다. 저 순대 만드는 거 처음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네.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도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순대하면 네. 피가 들어가서 약간 선입견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그냥 웰빙 음식처럼 아이들한테 네. 보기에도 예쁘잖아요. 푸짐하게 속을 채우니 더 군침이 도네요. 이번에는 오징어 순대를 만들어 볼 텐데요. 통통한 오징어 속에 두부와 각종 채소 등 천연 재료만 넣고 만드는데요. 순한 맛을 좋아하시던 시아버지를 위해 만들던 거라고 합니다. 진잎순대도 그렇고 오징어 순대도 그렇고 이렇게 속을 보니까 굉장히 담백할 것 같아요. 네. 매운 거를 안 드셨나 봐요. 네, 매운 거를 안 드셨어요. 매운 거를 드시면은 알레르기가 있으셔가지고서 재채기를 하시니까 젊은 너나 잘 먹지 시아버지를 네. 그렇게 보시냐고 너는 그렇게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정말요? 네, 조금만 맵게 해드리면은 그러다 보면 약간 담백하게 자꾸 요리를 하게 됐죠. 오징어 속을 넣을 건데요. 네. 그냥 오징어 안에다가 얘를 넣게 되면 오징어하고 속하고 따로 놀게 돼요. 그래서 밀가루를 갖다가 안에를 살짝 발라줘요.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네. 집에 밀가루가 없으시면은 녹말가루나 찹쌀가루 이용하셔도 돼요. 네. 찍어 먹으면 맞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 만든 순대. 만드는 사람의 마음도 먹는 사람의 마음도 흐뭇해지는 특별한 순대입니다. 이제 맛있게 찌기만 하면 되는데요. 진잎 순대는 끓는 물에 빠금장을 넣고 같이 쪄냅니다. 그리고 오징어 순대는 찜기에 넣고 20분 정도면 맛 좋게 익습니다. 보글보글 추억이 익어가는 가마솥.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이 시간만큼 달콤한 때가 또 있을까요? 집안의 전통과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담은 순대가 완성됐습니다. 보니까 진짜 맛있어 보여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네. 아니 진잎순대는 그냥 봐서는 이게 순대구나라고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주먹밥 같죠? 김밥이나. 네. 굉장히 맛이 궁금해지는데 네. 제가 좀 맛 좀 봐도 될까요? 그럼요. 한번 드셔보세요. 부추 양념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 나는 진잎 순대. 어때요? 맛있어요? 근데 식어서 먹어도 찰지잖아요. 네, 오히려 찰지니까. 식은 게 더 나은 거죠. 오징어 순대의 단짝은 소금을 살짝 넣은 고춧가루입니다. 맛 항상 보시잖아요. 오늘 건 또 더 특별히 예, 맛있지 특별히 맛있는 않나요? 것 네, 제가 여기 천안에 와서 여러 순대들을 맛봤는데요. 진잎 순대도 그렇고 카레 순대도 그렇고요. 이 순대라는 것이 이 천안 지역에 그냥 음식이 아니라 그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정과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정말 속 든든해지는 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자리한 곳, 이곳은 경북 예천의 명소 회룡포입니다. 예천의 젖줄이라는 내성천이 회룡포를 한 바퀴 휘도는데요. 투명할 정도로 맑은 이 강물에 예천 사람들의 오랜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어느덧 낙동강에도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곳은 경북 예천의 젖줄 내성천인데요. 예천은 낙동강이 흐르고 또 뒤쪽으로는 소백산이 자리하고 있어서 예부터 배산임수의 명당으로 꼽힌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가을의 정취와 함께 예천의 역사와 정이 깃든 향토 음식들을 만나봅니다. 밖에 거의 못 지나가니까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회룡포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선 마을 사람들이 뿅뿅다리라 부르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옛날엔 이마저도 없어서 배로 강을 건넜다고 하는데요.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질 때는 다리가 잠겨 곤란한 적도 많았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니 여느 시골처럼 소담스런 초가을의 풍경이 가득합니다. 언제나 정겨운 시골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마을 어르신들의 어릴 적 추억도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크야고만 학교를 가 있기로 저 산길로 한번 돌아다닐 때 보면 1년 학교 못 가는 날짜가 석 달 돼, 석 달. 비 많이 오고 물 지고 못 가가지고. 동네가 물돌이 마을이니까. 물강원도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래도 어릴 적에 이런 것도 했잖아. 왜 물방티에다가 애 태워가지고. 그래,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방티에다가 아들 둘씩 감아가지고 물 건네주고 이랬어. 이 동네 사람은 누구 말든 시집 갈 때까지 쌀밥 먹는 게 쌀 한 말 못 먹고 시집 갔다는 소리가 옛날에 나왔었어요. 아, 쌀이 귀했어요? 힘겨웠던 가난 이야기도 추억이 된 지금. 옛날부터 예천 사람들의 곤궁한 마음을 달래주던 것이 있는데요. 지천으로 널려 있는 데다 변함없는 맛을 자랑하고 건강한 효능까지 두루 갖췄다는 뽕나무입니다. 지금 예천에서는 가을을 맞아 뽕나무 가지 수확이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데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바쁘죠.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이게? 뽕나무 지금 누에 먹이려고 네. 뽕나무 가지 자르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안 그래도 예천에 뽕나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뽕나무가 왜 뽕나무예요? 뽕나무는 옛날에 네. 그 어디가 네. 그 소화작용을 잘해가지고 방귀가 잘 나온다 그래갖고 방귀가 무슨 소리 나죠? 뽕. 그래서 뽕나무라고 넣은 전설이 있습니다. 아, 방귀가 뽕나무. 저도 수확을 도왔는데요. 누에를 먹이는 뽕잎은 이렇게 가지째로 수확을 합니다. 누에용 뽕잎은 1년에 2번 수확하는데요. 봄 기운을 받고 자란 뽕잎으로는 봄누에를 키우고 한여름 무더위를 견뎌가며 자란 뽕잎은 가을 누에를 키우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성껏 수확한 뽕잎, 이제 누에에게 먹일 차례인데요.
수확해 보이는 것이 모두 누에입니다. 수확한 뽕잎을 위에 얹어주자 기다렸다는 듯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야, 선생님, 여기 막 뽕잎을 놓자마자요, 누에들이 막 머리를 들고 먹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오니까요, 이게 뭔가 막 사각사각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좀 덜 나는 편이라요. 이게 오령 때 보면은 큰 누에 먹는 거 보면은 소나기 오는 소리가 나요. 부슬부슬 마치 비 오는 소리 같은 신기한 누에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천이 옛날부터 양잠이 되게 발달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좀 뭐 누에에 얽힌 추억 같은 것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때 학교 다닐 때 누에 먹이는 철만 되면은 각 방마다 누에가 양쪽으로 쫙 저기 이 잠박에 쫙 올려 있어갖고 잠잘 데가 없어갖고 중간에 자다 보면은 누에가 덩어리에 터지는 것도 있고 그런 추억도 있어요. 자다 보면 막 몸에 불불 기다리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뽕나무와 누에에 관한 추억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뽕나무로 누에를 쳐서 명주도 만들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었다고 하는데요. 잎부터 뿌리, 열매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은 뽕나무. 과연 어떤 음식이 될까요? 네, 오늘 수확한 뽕잎을 가지고 예로부터 예천에 전해 내려오는 향토 음식을 맛보러 왔는데요. 뽕잎으로는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뽕잎으로는 뽕잎 돌솥밥이라든지 뽕잎 탕평채라든지 뽕잎을 이용해서 그 삶은 수육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만들게 되나요? 오늘은 이제 뽕잎을 이용한 돌솥밥을 보여드릴 겁니다. 볕 좋은 5월에는 여린 뽕잎이 나는데요. 이때 뽕잎을 수확해뒀다가 말리면 1년 내내 뽕잎 음식을 해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나물을 말려서 묵은 나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말린 뽕잎은 물에 불려서 돌솥밥 만들 준비를 합니다. 이거 얼마나 물에 불려놔야 돼요? 하루 정도 불려놔야 돼요. 예, 하루 정도 불린 다음에 줄기를 하나하나씩 다 싸야 됩니다. 예.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일이 많죠. 예. 하루의 기다림 끝에 뽕잎이 다 불면 줄기를 따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기본 나물 양념을 합니다. 밥을 지을 때는 예천만의 특별한 물이 들어가는데요. 보약과도 같은 물입니다. 그냥 물 같진 않은데요? 네, 이거는 상백피라는 그 약초랑 그 뽕잎을 같이 우려낸 물입니다. 그 물을 우려내기 때문에 뽕잎 약수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약수밥. 약수. 예. 네. 뽕나무 껍질이 바로 상백피입니다. 뽕잎도 진짜 푸짐하게 올라가네요. 예. 상백피는 폐와 비장에 열을 내리고 이뇨작용을 돕는 등 많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고소한 뽕잎까지 푸짐하게 들어가니 그야말로 보약밥입니다. 향긋한 뽕잎 향도 은은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밥만으로도 훌륭한 별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천 뽕잎으로 만든 뽕잎 약수밥이 완성이 됐는데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좀 곤드레 밥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곤드레 밥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맛이나 효능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철분이나 칼슘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게 많아서 성인병 예방이나 성인병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 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건강 밥상이네요. 그렇죠. 예. 이미 효능은 검증됐으니 맛까지 좋다면 금상첨화일 텐데요. 이렇게 한 입 가득. 와, 진짜 먹음직스럽고. 맛이 있으신가요? 네. 정성을 들인 보람이 있는 음식입니다. 흐뭇해 하시네요. 네. 맛있게 드셔주시면 네, 기분 좋죠. 네. 뽕잎 향이 계속 입안에서 감도는 게 너무 맛있어요. 네. 뽕잎처럼
이처럼 향긋한 음식은 또 있습니다. 조선시대 고조리서인 음식 디미방에 기록된 조리법대로 만든다는 음식인데요. 음식 디미방을 살펴보면 맛질 방문편이 있습니다. 뽕나무를 이용해서 질긴 고기를 삶는 법을 적어놓은 건데요. 맛질 방문에서 맛질은 예천 금당실 마을 인근의 대제리와 제곡리, 하항리를 통칭해 부르던 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맛질 방문이 예천의 맛질 마을에서 전해진 조리법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최근 예천에서는 이 맛질 방문편에 근거해 향토 음식을 하나 더 개발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바깥에서 뭔가 막 향긋한 뽕잎 냄새가 솔솔 나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 맛질 수육 하려고요. 맛질 수육이요? 예. 예천에 맛질 수육이라고 예천에 뽕잎으로 이렇게 고기를 삶아서 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거 고기 삶으려고요. 수육에 뽕잎이 들어가요? 예, 삼계피도 들어가고. 그런 거 처음 보는데. 그렇죠? 그게 또 예천의 그런 맛 유명한 음식이에요? 예, 예천에 디미방에서 옛날 문헌에 이제 뽕잎이랑 삼계피랑 넣어서 삶으면은 잡내도 없어지고, 누린내도 없어진다고 요즘 이렇게 해서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요. 소의 사태와 양지머리를 삼대피와 뽕잎, 마늘, 파뿌리와 함께 불 조절을 하면서 약 2시간 정도 삶아주면 육즙이 살아있는 맛질 수육이 완성됩니다. 현대에 맛보는 조선시대 음식인 셈이죠. 네, 예천 뽕잎으로 만든 두 번째 요리 맛질 수육과 뽕잎 탕평채입니다. 먼저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셔요. 네. 먼저 이 상백피로 달인 물로 끓인 맛질 수육.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간장에 찍어서. 간장에 찍어서요? 고추랑 양파 좀 같이 곁들여서. 고추도 같이. 예. 흔한 음식이지만 전통 조리법을 따라 만들었기에 그 맛이 더 기대되는 맛질 수육. 요리해드린 정성만큼 맛도 좋았는데요. 살살 녹는다는 표현은요,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수육이 씹다 보면 좀 질길 수 있는데 이건 되게 부드러운데요? 그렇죠. 뽕잎으로 삼백피랑 뽕잎이랑 고기가 이렇게 맛깔스럽게 잡내 없어지고 그렇게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그렇답니다. 어쩐지 그 누린내 같은 게 안 나거든요. 탕평채 역시 예천만의 조리법이 있습니다. 뽕잎 가루로 만든 묵을 쓰는 건데요. 뽕잎이 항균 작용을 해서 보관성이 좋고 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예천의 향토 음식들 제 입에서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향토 음식을 만드신다는 게 전통을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느끼시는 감회가 다를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예천을 이렇게 대표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신감도 좀 생기고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근데 어디 가서 내가 향토 음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디라도 나가면 저 사람 향토 음식을 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런 마음 안 듣게끔, 그래도 그냥 더 바르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겨요. 맛을 떠나 만드는 사람, 맛을 보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바로 향토 음식 아닐까요? 전통 어린 뽕나무의 맛과 건강을 담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가을볕에 고운 빛을 키워가는 울창한 송림이 발길을 이끄는데요. 그 끝에서 옛 정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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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여기에 아름다운 정자가 있다고 듣고 왔거든요. 네. 잘 찾아온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명성 51호로 지정된 바로 초관정이죠. 초관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운부군옥을 지은 초관 권문회 선생이 세운 정자인데요. 정자 인근 초관정택에 그가 지은 서책과 일기들이 잘 보관돼 있습니다. 마침 가을비가 내려 초관정의 운치를 더했는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예스러움이 가득한 전통이 잘 살아있는 정자입니다.
특히 유유히 흐르는 계곡물과 푸른 송림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여기 주변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여기가 어떤 정자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물론 주변 경관도 굉장히 아름답지만은 특히 그 앞면에 보면은 현판이 초간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뒷면에는 초간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간정이란 뜻은 아마 풍류를 즐기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 정사는 후학을 가리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보통 정자가 이제 여러 주변을 또 잘 살필 수 있는 담장이 없는데 여기 이제 담장이 둘러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문을 하기에 알맞은 곳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는 자연을 따라 늘 새로운 풍광을 선사하는 초간정. 정자의 운치를 즐기며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선생님, 벌써 이 차에서 향이 향긋하게 올라오는데요. 이게 무슨 차예요? 네, 이게 예천의 유명한 뽕잎차거든요. 그 예천이라는 한자를 풀이해보면은 단술 예자에다가 샘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샘에서 우러나오는 그 물맛이 단술과 같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맛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예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관해서 향긋함이 굉장히 오랫동안 감돌거든요. 그 뽕잎 향이 목에서 확 퍼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네,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고요. 옛 선비들의 채취가 담긴 이곳에서 마신 뽕잎차 한 잔. 오래도록 잊지 못할 향기로운 맛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예천의 노을진 하늘. 그 아래 예천 사람들과 오래도록 함께해온 낙동강이 흐릅니다. 그 속에는 예천 사람들의 추억이 녹아있는데요. 물 맑고 예스런 이야기 가득한 예천에서 맛본 전통 어린 맛.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풍요로운 건 마침내 꽃피우는 결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은 가을의 참맛을 보기 위해 충북 충주로 떠납니다. 육지 속에 바다라 불릴 만큼 깊고 잔잔한 물줄기 충주호. 가을 향기 짙은 호수가 포근히 감싸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나라를 호령했던 중원문화의 중심지, 충주입니다. 가을이 찾아들면 충주의 풍경은 더욱더 아름다움이 깃드는데요. 충주하면 월악산, 또 맑은 호수, 그리고 맛있는 과일, 사과, 밤까지 참 떠오르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가을하면 충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충주에서는 어떤 색의 가을을 보여줄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해발 398m, 부드러운 산능선이 이어지는 충주시 을궁산 자락. 이곳에 가을 소식을 전해오는 곳이 있습니다. 숲속에 안겨있는 자연쉼터 동황자연휴양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와, 제가 충주에 자주는 오는데요. 이렇게 아담하고 예쁜 자연휴양림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예, 여기가 96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힐링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하시다 이렇게 가시고 하시거든요. 서늘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숲속으로 들어서는 길. 와,
진짜요. 가을이 오긴 온 것 같아요. 낙엽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예. 아주 지금 낙엽이 이제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기 다 빨갛게 물들면요. 더 예쁠 것 같아요. 예, 이 단풍나무가 빨갛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숲속의 풍경. 그 속엔 자연의 향기가 스며 있습니다. 길이요. 인조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되게 자연적으로 만들어놔서 걷는데도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숲이 내어주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얼마쯤 걸었을까요? 시원한 계곡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반가운 가을 손님을 만났습니다. 와, 이거 다 밤이잖아요. 예. 밤이 진짜 많이 열렸네요. 예. 봉황 자연휴양림에는 밤나무로만 조성된 숲이 있는데요. 어쩜 밤이 진짜 커요. 예.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은요. 네. 저 이제 알밤 떨어진 것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여물게 속을 채운 알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위에도 밤, 아래도 밤. 야, 밤천지인데 저 온다고 밤을 다 깔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이제 알밤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여기 밤 박사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밤 박사님이라 그런지 손에 한가득 밤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이 밤이 여기서 수확하신 밤 맞아요? 예, 여기 있는 밤나무는 10년 전부터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밤나무입니다. 알밤 죽기 행사는 한 3년 전부터 알려지게 됐고, 그 전에 연구는 계속 저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그 운영을 해서 밤 재배라든가 비배라든가 이런 거를 시험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확실히요, 이 잘 익은 밤을 보니까요, 가을이 오기는 왔나 봐요. 저도 가을을 만끽하면서 이 밤들 좀 주워가도 될까요? 네. 가을이 물든 이맘때 휴양림에서는 알밤을 주워갈 수가 있는데요. 토실토실 알밤 줍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자연휴양림 가면요, 산림욕 정도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밤나무 숲도 걸으면서 또 가을도 느끼고 밤도 줍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힐링할 줄 생각도 못했어요. 또 매년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주밤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추억도 담아가시고 제수용품도 마련하시고 그리고 재밌는 추석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빛이 물든 숲속에서 결실이 주는 풍요로움도 한아름 안 왔습니다. 알찬 결실을 거두는 것만으로도 넉넉해지는 계절. 가을로 접어든 길목에서 달콤한 향기가 전해지는 곳이 있는데요. 산골에서 만난 과수원입니다. 와, 사과가.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쩜 이렇게 사과가 예뻐요. 와, 이건 무슨 사과예요? 이 사과는 홍아오리라고 해가지고 파란 아오리는 단맛이 강한데 얘는 옛날에 홍옥처럼 새콤하면서도 달아요. 아주 단맛이 강하고 새콤한 맛이 있어서 젊은 층에서는 인기가 아주 대단히 좋아요. 이 새빨간 사과 빛깔 좀 보세요. 윤이요? 와, 완전 반짝반짝한 거 보이세요? 진짜 시원해요. 시원하고 맛있고 달고 확실히 일반 아오리보다 훨씬 다네요. 달달하게 익은 사과가 그림 같습니다. 지금 이 사과들도 다 익은 거예요? 네, 올해는 날씨가 간혹 비가 오면서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사과가 아주 추석에 출하할 수 있게 맛있게 익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하하는 거예요.
사과 농사 경력 30년. 김영자 씨는 사과 달인물로 장을 담그는데요. 이거 다 직접 담으신 거예요? 네, 농사 지어서 이렇게 된장도 담고 이제 소중하게 아주 자식처럼 아끼는 항아리들이에요. 예. 오, 그렇구나. 지난해 담근 사과 고추장이 제대로 맛이 들었습니다. 와, 사과로 만든 고추장이라 그런지요. 딱 퍼서 올리자마자 사과 향이 확 올라오는 게 빨리 맛보고 싶어요. 예. 맛봐도 괜찮아요? 예, 맛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고 그 왜 고추야 막 따가지고 이거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밥에다가요 고추장만 비벼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맛있어요. 요 고추장이 금방 한 따끈한 밥을 퍼가지고 그리고 조금 넣고 비비면은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요. 그래서 싹싹 비벼가지고 먹으면 다른 양념 안 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반찬 없어도 잘 넘어가.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새빨간 이 빛깔에 군침이 돌더라고요. 그냥 고추장찌개만 끓여도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추장찌개는 고추장 맛이잖아요. 예, 그 육개장 끓일 때 조금만 넣으면 정말 칼칼한 게 맛있어요. 맛있겠다. 깊은 맛이 든 사과 고추장과 신선한 사과를 활용해 다양한 요리도 준비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따왔던 사과가 앞에 있잖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이 새콤달콤한 사과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무슨 맛이 날까요, 어머니? 새콤달콤한 사과가 요리를 하면은 어떤 맛이 날까 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요, 이 사과즙을 짜서 돼지고기에다 넣어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그 사과즙에 있는 영양분이 같이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돼지 냄새가 없어지고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올해 수확한 가을 사과는 요리의 맛을 더하는 재료로 쓰이는데요. 싱싱한 맛이 떨어지기 전에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그리고 건더기 없이 체에 걸러 즙만 고기 요리에 활용을 하는데요. 새콤하면서도 매콤한 사과 고추장에 간장, 물엿 등 갖은 양념을 넣고 맛이 잘 어우러지게 버무립니다. 그리고 매콤한 고추를 다시 한번 올려서 자글자글 볶아내면 사과 불고기가 됩니다. 사과 수확철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김치도 만들 수 있는데요. 무와 당근 그리고 사과를 채 썰어 양념과 함께 버무립니다. 이렇게 만든 김치 속을 절인 배추에 잘 섞어주면 가을의 별미가 되는데요. 빨간 색깔이 참 먹음직스럽죠? 와, 이 사과가 들어가서 그런지요. 알싸한 그 매콤한 향이랑 달콤한 사과 향이 같이 나는데 김치는요, 담글 때 옆에서 먹어보는 게 가장 맛있잖아요. 딱 하나만 먹어보면 안 될까요? 네, 맛보세요, 그러면. 와, 맛있겠다. 우와. 어머, 사과가 씹혀요. 아삭아삭해요. 달콤하다. 사과 김치는 다른 거보다 김치는 오래되면 이제 군동내가 나거든요. 근데 이 사과가 들어가면은 군동내가 전혀 안 나요. 다른 마늘이나 파를 양념을 저렴하게 넣어도 이 군동내가 나지 않는 그런 아주 특징이 있어요. 오래 두고 먹어도 아삭한 사과 김치입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바삭하게 말린 사과도 맛있는 별미가 되는데요. 사과를 이렇게 말리니까요, 확실히 그냥 사과를 먹을 때랑은 다르고 달콤하기도 하지만 그 시큼한 맛 때문에 더욱더 입맛을 돋궈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려서 요리하지 않더라도 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과자 대용으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과일 과자 같은 맛이에요. 말린 사과는 튀김 요리로 즐기면 더욱 맛있는데요. 말린 사과에 튀김옷을 입힌 다음 뜨거운 기름에서 바삭하게 튀겨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소스를 만드는데요. 고구마 전분에 사과 식초 그리고 설탕을 약간만 넣고 끓이면 소스 완성. 사과 탕수로 맛볼 수 있습니다. 사과 요리는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사과 불고기부터 맛을 음미했습니다. 맛있다. 아까 처음에요. 이 불고기 만들어 주실 때 그랬잖아요. 고기 잡냄새를 없애준다고. 확실히 사과가 들어가니까 고기 잡냄새도 없어지고 고기가 더 쫄깃쫄깃하고 육질이 더 부드러워요. 말린 사과로 만든 탕수는 식감부터가 색다른데요. 아까는 약간 꼬득꼬득한 그런 맛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튀겨놓고 보니까 쫄깃쫄깃하면서 또 부드럽기도 하고 또 기름에 튀겼는데도 전혀 기름에 튀긴 것 같지 않게 담백해요. 아무래도 사과 소스에 사과를 튀겼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음식들이요. 사과 하나씩 들어갔을 뿐인데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런 맛들을 낸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요. 요즘은요 또 제철이잖아요 사과가. 집에서 음식 하실 때 사과 딱 하나씩 아니면 반 조각씩이라도 이렇게 잘라서 넣어서 곁들여서 드시면 훨씬 더 이 가을을 입안에 가득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맛있는 사과 요리에 입안 가득 가을이 들어옵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풍경 속에 먹과 맛이 살아있는 고장 충주. 풍요로움이 머무는 그곳에 자꾸만 눈길이 닿습니다. 어느 계절이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한 보약은 없겠죠. 뜨거운 여름을 이겨낸 이 계절 역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건강의 첫 걸음입니다. 과일이며 채소가 풍성한 가을에는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인데요. 땅에서는 사과와 배, 감 등 달콤한 과일이 열매를 맺었고 또 바다에서는 대하와 꽃게, 전어 등이 입맛을 당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을볕은 봄볕보다 자외선이 적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가을의 보약, 제철 음식과 햇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음식여행 3도 3미 다음 주에도 맛있는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